자, 그 다음으로 우리가 알아볼 것은 인버팅 앰플리파이어죠. 반전 증폭기입니다. 자, 반전 증폭기는 아까 비반전 증폭기에서 단지 전압원, 입력 신호의 전압원이 요 R1 단자에 연결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기 논인버팅 인풋은 접지가 되는 회로 형태를 가지는 거죠. 그래서 반전 증폭기 회로에서는 인풋 시그널을 다시 인버팅 인풋 단으로 넣어줘서 폴라리티를 변화시켜준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입력 신호에 마이너스 부호가 붙게 출력이 나온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회로 구성을 살펴보면 여기 R1과 R2는 논인버팅 앰플리파이어와 똑같이 배치를 시켜주고요. 단지 신호원만 아까 말했듯이 신호원만 여기에 R1 앞단에 연결을 시켜주고 논인버팅 인풋 단자는 그라운드로 접지를 시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이 이 회로에 대한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픈루프 게인이 무한대일 때 이 회로의 클로즈드 루프 게인이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전에 했던 가정과 똑같이 이쪽 단자에 흐르는 전류는 0이겠죠. I는 0, 여기도 I는 0입니다. 그 이유는 OP앰프의 입력 임피던스가 무한대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흘러가는 전류가 없다고 했고요. 각각 I1과 I2를 똑같이 여기 표기를 해주고 정의를 내립니다. 보면 I1은 R1에 흐르는 전류가 되겠는데 좀 달라지는 게 R1분의 이쪽이 높은 쪽이고 전압이 높은 쪽이고 이쪽이 낮은 쪽이라고 했죠. 그러면 V1 마이너스 VI가 이쪽에 분자에 들어가게 되겠고요. I2는 R2분의 Vout 마이너스 V1이 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I1과 I2는 같죠. 키로이오프 법칙을 사용하면 이쪽 전류는 없고 이쪽 들어오는 전류가 그대로 나가는 전류가 같아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놓고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픈 루프 게인이 무한대이면 버추얼 서킷이 아니고 서킷이죠. 버추얼 숏 서킷이 적용이 돼서 V1과 V2가 같아지게 되고 이게 접지에 연결되어 있으니까 0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V1에 0을 넣어주면 각각 마이너스 R1분의 VI가 R2분의 Vout이랑 같다고 볼 수가 있게 되고 게인을 구해보면 VI분의 Vout은 마이너스 R1분의 R2로 계산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전 증폭기 회로의 게인도 여전히 이 저항의 B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단지 앞쪽에 마이너스 부호가 붙는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회로 해석하는 거는 다들 직접 한번 해보시길 바라고요. 자, 다음으로 오픈 루프 게인이 유한한 값을 가질 때 이 반전 회로 증폭기의 클로즈드 루프 게인이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살펴보는 이유는 아까 앞에 거와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반전 증폭기와 비반전 증폭기와 마찬가지로 실제 OP앰프가 유한의 게인을 오픈 루프 게인을 가지기 때문에 이러한 해석을 해보는 겁니다.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래서 똑같이 가정을 하고요. 비반전 증폭기 회로에서 했던 것처럼 오픈 루프 게인만 유한한 값을 가지고 나머지 인풋 임피던스가 무한대 그리고 아웃풋 임피던스가 0이라는 이상적인 연산 증폭기의 특성은 그대로 가져와서 적용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인풋 단자에 저항이 무한대다. 그러면 여기로 흐르는 전류가 0이죠. 그리고 여기로 흐르는 전류도 당연히 0이 되겠고요.
자, 그 후에 이제 오픈루프 게인이 무한대가 아니면 우리가 사용하지 못하는 특성이 버추얼 숏서킷이죠. 이렇게 되면 V1과 V2는 같지 않아지게 되고 각각 V1과 V2를 대입해서 관계식을 구해야겠죠. 그러면 Vout은 유한한 오픈루프 게인 곱하기 V2-V1이 되고 V2는 그라운드에 연결이 됐기 때문에 0V죠. 여기에 0을 대입해주면 -A 곱하기 V1이 됩니다. 그래서 V1은 -A분의 Vout이라는 식을 얻을 수가 있고요. 그 후에 각각 I1과 I2에 대한 정의는 앞에서 했던 것과 같이 똑같이 적용을 하면 되고 키로이오프 법칙도 똑같이 적용할 수 있죠. 어차피 무한대의 인풋 저항을 가지기 때문에 이쪽 저항은 전류는 존재하지 않죠. 그래서 I1과 I2는 서로 같아지게 되는 거고 식을 놓고 딱 정리를 하면 Vout은 1 플러스 R1분의 R2 곱하기 V1 마이너스 R1분의 R2 VI가 되죠. 그래서 여기서 구한 V1은 식을 여기에 대입을 해준 다음에 정리를 하면 클로즈드 루프 게인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클로즈드 루프 게인 VI분의 Vout은 이렇게 마이너스 R1분의 R2가 그대로 살아있고 분모 텀에 이와 같은 식이 적용이 되게 됩니다. 자, 이 식은 비반전 증폭기 회로에서도 똑같이 적용이 됐었죠. 그래서 OPM프의 오픈루프 게인이 1 플러스 R1분의 R2보다 훨씬 큰 값을 가지면 이상적인 증폭기, 즉 오픈루프 게인이 무한대인 반전 증폭기 회로와 똑같은 클로즈드 루프 게인을 얻을 수 있게 되죠. 그래서 회로 설계를 할 때 가능하면 이 OPM프의 오픈루프 게인보다 1 플러스 R1분의 R2가 훨씬 작게 설계를 해주면 이상적인 게인을 얻을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똑같이 비반전 증폭기에서 했던 것과 똑같이 이 수식을 적용을 하면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게 되고요. 여기서 똑같이 여기를 x로 두는 거죠. 이 텀을 x로 두면 1-x를 그대로 적용하니까 이 텀이 여기 그대로 곱해지는 거죠. 자, 그래서 마이너스 R1분의 R2는 그대로 살아있고 이 뒤에 텀이 들어가는데 이 뒤에 텀 중에 오른쪽 이 텀이 게인 에러를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유한한 오픈루프 게인을 가지는 회로가 실제 무한한 오픈루프를 가지는 회로와의 에러율을 나타내는 값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알아볼 회로는 웨이티드 썸머, 즉 그 가중가상기고요. 이거는 비반전 증폭기를 약간 변형한 회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오른쪽에 회로가 나타나 있는데 회로를 보시면 다른 건 다 똑같은데 여기 피드백 회로 단자 쪽에 저항이 붙어 있는 거는 반전 증폭기 회로와 똑같고요. 단지 요 인풋단에 원래는 V1, R1 하나만 들어갔었는데 이 V1, R1, V2, R2 그리고 뭐 VN, RN이 병렬로 연결돼서 인버팅 인풋단으로 연결되는 회로가 되겠습니다. 이게 가중가상기 회로고요. 이 가중가상기 회로에서 아웃풋 전압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가정을 하죠. I1, I2 각각의 흐르는 전류를 정의를 하고 여기 I라고 가정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도 전류 I가 흐른다고 표시를 하죠. 그러면 OPM프 증폭기에
인풋 임피던스는 무한대이기 때문에 여기 입력 단자로 들어가는 전류는 0이 되게 됩니다. 이거 잘 안 써지네요. 전류는 전류는 0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 흐르는 전류와 여기 흐르는 전류가 같고 결국 여기 흐르는 전류는 각각의 흐르는 전류의 합으로 나타낼 수가 있죠. 그리고 오메 법칙을 이용해서 계산을 해보면 여기를 0V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버추얼 숏서킷이 적용이 되기 때문이죠. 여기에 적재가 올렸으니까 이 V1과 잘 안 보이시죠? 여기 V1과 V2가 같은 값을 가지고 V2가 접지 연결되니까 0이 되기 때문에 이 특성을 이용해서 각각의 전류를 구하면 I1은 R1분의 V1, I2는 R2분의 V2 그리고 점점점에서 IN은 R2분의 V2가 되죠. 그래서 이것들을 다 더한 전류가 요 마이너스 RF분의 Vout과 같아지게 되죠. 여기서 마이너스가 붙은 이유는 이쪽 전압이 더 높고 이쪽 전압이 더 낮은 걸로 전류가 표시되어 있기 때문에 0 빼기 Vout이 돼서 이렇게 마이너스 텀이 붙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걸 다 더한 것과 요거를 같다고 두는 거죠. 그러면 Vout은 마이너스 RF를 요 입력 전류에다가 곱해주는 것과 같아지게 되죠. 그러면 정리를 쭉 해보면 마이너스가 부호가 붙고 R1분의 RFV1 더하기 R2분의 RFV2 점점점 RN분의 RFVN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중 가상기는 반전 증폭기 회로 종류 중에 하나가 되겠고요. 여러 개의 인풋들을 넣어줘서 그걸 합한 거를 아웃풋 단자에 나타내주는 회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weighted, 즉 가중이라는 거를 용어가 들어간 이유는 이 저항값 R1과 RF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곱해지는 텀이 있기 때문에 가중이라는 용어가 들어간 거죠. 만약에 R1과 RF가 같고 R2가 RF가 같고 RN과 RF가 다 같다. 같은 저항으로 설계하면 그냥 더해지는 가상기가 되는 거죠. 대신 부호만 마이너스가 붙는 겁니다. 이거를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으로는 디지털 투 아날로그 컨버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디지털 아날로그 변환기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 얘가 이렇게 나타나 있죠. 회로 말고 블랙박스로 그려보면 예를 들어서 뭐 비트 수가 4개인 디지털 인풋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죠. 그러면 이 인풋 단자를 어떤 특정 아날로그 아웃풋으로 합해서 이제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블랙박스는 이렇게 구성이 되지만 실제 회로는 가중가상기를 이용해서 구현을 할 수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각각 전압 V1, V2, V3, V4가 되겠죠. 그리고 이게 전압이 두 가지 종류가 존재하겠죠. 예를 들어서 뭐 5V, 0V 왜냐면 10, 10 이렇게 나타내야 되니까 5V, 1V 이렇게 나타나는 거고 각각의 저항들에 의해서 이 R1, R2, R3, R4와 RF 저항값에 의해서 가중, 그러니까 웨이티드가 가해지고 출력 전압으로 다 더해져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앞에서 말한 가중 가상기가 이런 간단한 디지털 투 아날로그 컨버터 DAC를 만들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 차동 증폭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여기 차동 증폭기 회로가 나타나 있죠.
보면 차동 증폭기는 각각 인버팅 인풋과 논 인버팅 인풋 단자의 VI1 또는 VI1과 VI2라는 전화번이 그대로 입력 신호로 인가되는 증폭기 회로가 되겠고요. 이 증폭기 회로는 커먼 모드 리젝션을 구현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지 않는 신호는 제거를 하고 우리가 증폭시키고자 하는 신호는 증폭을 시킬 수 있는 장점을 가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궁금한 게 OPMP 자체가 원래 디퍼런스 앰플리파이어 차동 증폭기라고 했었는데 왜 굳이 이런 저항들을 외부에 달아서 차동 증폭기를 구현을 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간단하죠. 이상적인 증폭기의 경우 오픈루프기에 있는 무한대라고 했었죠. 그리고 실제 증폭기도 무한대 값을 가지진 않지만 굉장히 큰 값을 가진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차동, 그러니까 VI1과 VI2를 넣어줬을 때 우리가 원하는 개인으로 증폭하는 게 어렵고 그리고 무한대 값과 굉장히 큰 값을 가지면 분명히 세츄레이션 모드에 출력 전압이 도달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이 R1, R2, R3, R4라는 저항 성분들을 이용해서 차동 증폭기를 구현을 합니다. 그래서 잘 보시면 차동 증폭기는 I1, VI1과 VI2가 각각 인버팅 인풋과 논 인버팅 인풋 단으로 연결이 되게 되고 아웃풋 단자의 출력 전압이 인버팅 인풋 쪽으로 R2라는 저항력에서 피드백이 되게 되고 이 논 인버팅 인풋과 VI1 사이에는 R1이라는 저항 성분을 넣어주게 됩니다. 그리고 VI2는 논 인버팅 인풋 단자에 바로 연결이 되는 것이 아니고 볼테이지 디바이더 R3와 R4를 이용해서 볼테이지 디바이더 회로를 구성을 한 후에 적용해서 입력을 넣어주게 됩니다. 자, 그러면 차동 증폭기의 클로즈드 루프 게인 그리고 아웃풋 전압을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회로 해석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 보면 이제 오른쪽 회로에서 VI1과 VI2가 가해질 때 출력 전압을 구하는 게 굉장히 복잡해 보이죠. 그래서 이거를 좀 간략하게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중첩의 원리를 사용을 하겠습니다. 중첩의 원리를 사용한다는 의미는 VI1에 대한 출력 전압을 먼저 구하고 VI2에 대한 출력 전압을 구합니다. 그 후에 그 두 개의 출력 전압을 더해져서 최종의 출력 전압으로 얻는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더 자세히 말하면 자, 인버팅 인풋 단자의 VI1에 전화번이 가해졌을 때 논 인버팅 인풋 단자는 접지에 연결시켜주고 아웃풋을 구하고요. 그 다음에 논 인버팅 인풋 단자의 VI2 전화번이 가해질 때 인버팅 인풋 단자의 전화번은 가해지지 않고 그라운드로 연결된다고 회로를 꾸민 후에 아웃풋 전압을 구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각각의 아웃풋 전압을 더하는 거죠.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인버팅 인풋 단자의 VI1 전압만 존재한다고 가정을 하고 아웃풋을 구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논 인버팅 인풋 단자는 접지에 연결을 시켜주는 거죠. 이 저항 R3, R4는 없다고 되는 거고요. 그러면 이게 어떤 회로가 되나요? 인버팅 앰플리파이어 서킷이 되죠.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구했던 식을 가져와서 계산을 바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Vout1은 마이너스 R1분의 R2 곱하기 VI1이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논 인버팅 인풋 단자에 VI2만 가해진다고 가정을 하고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쪽은 접지로 물리는 거죠. 접지로 물리고 여기는 그대로 이렇게 살려두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계산해야 될 게 VI2를 구해야 되겠죠. 그러면 볼테이지 디바이더 수식에 의해서 VI2를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자, V2는 볼테이지 디바이더에서 R3 더하기 R4분의 R4 곱하기 VI2로 계산할 수 있죠. 그리고 나서 이 전압이 들어가는 회로는 논인버팅 앰플리파이어 서킷이 되죠. 그럼 앞에서 구했던 출력 전압 또는 게인을 가져와서 구할 수 있죠. 그때 게인이 1 플러스 R1분의 R2였죠. 그러면 1 플러스 R1분의 R2 곱하기 요 V2를 해주면 출력 전압이 되죠. 그럼 정리해주면 이런 수식이 나오고요. 그래서 요 V 아웃풋 1과 V 아웃풋 2를 더해줘서 정리를 하면 이와 같은 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차동 증폭기의 출력 전압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앞에서 구한 이 아웃풋 전압을 바탕으로 각각 R1, R2, R3, R4 값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아웃풋 전압이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R1, R2, R3, R4 저항 값이 어떻게 되든 상관이 없이 R2분의 R1, B와 R4분의 R3B가 같다고 했을 때 출력이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수식에서 R2분의 R1과 R4분의 R3가 같아지기 때문에 이 텀은 사라지게 되죠. 그러면 R1분의 R2 곱하기 VI2 마이너스 R1 R2분의 VI1이 되죠. 이때 VI1과 VI2가 만약에 같은 전압이다. 그렇게 되면 인풋 단자에 들어오는 입력 신호가 커먼 모드 리젝션이 돼서 0이 돼서 사라지게 됩니다. 그게 아니고 만약에 VI1과 VI2와 다른 값을 가진다. 그러면 출력 전압은 R1분의 R2 곱하기 VI2 마이너스 VI1으로 해서 디퍼런셜 앰플리파이어처럼 전압차를 R1분의 R2만큼의 게인으로 증폭을 시키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때 R1과 R2가 같고 R3와 R4가 같으면 아웃풋 전압은 어떻게 될까요? R1과 R2가 같다고 했죠. 그러면 요거는 1이 되죠. 그리고 R3, R4도 같으면 1이 되고요. 그래서 1 더하기 1은 2고 요것도 2가 돼서 다 사라지고 R1분의 R2가 같기 때문에 1이 되죠. 그러면 VI2 마이너스 VI1이 출력 전압이 되는 거죠. 여기 지금 이제 오타가 났네요. 여기 마이너스죠. 그래서 이게 서브스트랙트로 회로가 구해야 되는 거고, 쉽게 말해서 그냥 뺄셈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디퍼런스 앰플리파이어 차동 증폭기가 저항값을 어떻게 설계해 주냐에 따라서 다양하게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